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KTV 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합니다. 4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며 이런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다음 달 22일 출시됩니다.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의 이번 사전투표 현장 공개가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3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삼청동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를 맸는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색이 드러나지 않는 무채색 계열을 선택한 걸로 풀이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대기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린 이 대통령,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손도장을 찍습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용지 아무거나 아니고 이 대통령이 받아든 투표용지는 모두 8장.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에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치러져 해당 지역 유권자는 기본 7장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습니다.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은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대통령 부부는 참관인, 사무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사전투표소 근처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시민이 몰렸습니다. 이름만으론 후보자가 누군지 구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그림 투표 보조 용구를 모든 투표소에 비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부부의 이번 사전투표 참여 일정이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는 국민 참여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고윤철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한국은행은 2.6%로 각각 높여 잡았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정부는 높은 증가세에 따른 일시적 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5월 들어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업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했고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며 경기 개선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합니다. 농기계와 어업용 경유 등에 대한 지원 단가는 리터당 최대 40원 안팎 추가 인상됩니다. 요소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 기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첨단 산업과 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 거점을 유지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투자와 청년 고용 창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업별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해양 안전 문화 혁신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위험 선박 운영 선사에 대해 안전투자 내역 공시를 의무화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조선업 호황에 맞춰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성남 신규 택지와 태릉 골프장 부지 등 주요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동대문과 은평구 일대 2,800호 규모 부지 개발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지연 중인 약 10만 호 규모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투기 의심 거래와 부정 청약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4월 국내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 세 지표가 모두 줄어드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17.8로 전월 대비 0.6% 줄어들며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0.7%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늘었지만 자동차와 석유정제 등의 생산이 줄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1%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은 늘었으나 금융, 보험에서 줄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도 감소했습니다. 의복 등 준내구재는 보합이나 통신기기, 컴퓨터 등 내구재와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에서 판매가 줄어들며 3.6% 감소했습니다. 투자 동향을 나타내는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 역시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에서 투자가 줄어 전월 대비 3.6% 줄었습니다. 건설 기성의 경우 건축과 토목 실적이 모두 줄어 1.4%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다만 데이터처는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월비 기준으로는 2월달이나 3월달에 증가했던 어떤 기저효과라든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영향 등으로 생산, 소비, 투자 등에서 모두 감소한 반면에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생산이나 소비나 투자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향후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미래 적금이 다음 달 22일 출시됩니다.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전망인데요. 최다희 기자입니다. 청년 미래 적금에 대한 금융회사별 금리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됐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월 최대 50만 원씩 3년 동안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금융정책 상품입니다. 3년 고정금리 상품으로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최대 2에서 3%가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최대 7에서 8% 수준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농협과 신한, 우리하나, 기업 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기관은 최대 3%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수협과 IM,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최대 2%를 더해줍니다. 다만 기관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와 카드 이용,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모든 취급기관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우대금리도 있습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0.5%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또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자산 형성 효과는 더 커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형 가입자의 경우 최대 연 13.2%에서 14.4%, 단리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은 최대 연 18.2%에서 19.4% 수준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다음 달 2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취급기관이 동시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도약계좌에서 미래적금으로 갈아타시고 싶은 분들을 많이 알아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도약계좌를 해지하셔야 하거든요.
가입 신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첫 주에 신청하지 못해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이 보유한 토지와 주택 규모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해 투기 거래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가진 국내 토지 면적은 2억 7,017만 제곱미터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의 0.27% 수준입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절반을 넘었고 중국과 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전년 대비 8% 늘어난 총 10만 8,200여 호로 전체 주택의 0.55%를 차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6만 1,000호를 소유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 캐나다인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이처럼 등록 외국인 증가와 함께 부동산 보유도 점진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조치 이후 거래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8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감소폭이 44%로 가장 컸는데 서초구는 거래량이 79% 줄어 서울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가격별로는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거래가 44% 감소해 규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계속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정유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 성과를 분야별로 짚어보는 기획 순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용을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으로 대표되는데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지난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를 전면 복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 전원 합의 아래 무역, 투자 등 에이펙 핵심 현안과 AI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협력까지 담은 경주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경제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1,800여 명이 경주에 모였는데 특히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핵심 주변국과의 정상 외교도 전면 복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통상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우리 군의 30년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가시화됐고 올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전작권 전환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한일 관계는 셔틀 외교로 이어졌습니다. 한일 정상의 고향에서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7차례 만났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서로의 고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중 간 실질 협력도 강화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에 국빈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9년 만에 중국 방문이 이뤄졌고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체결 등 민생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방산은 더 멀리 날았습니다. 지난해 방산 수출은 154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0% 증가했습니다. 또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와 디젤 잠수함 장영실함 등 첨단 방산 전력이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KF-21의 양산을 통해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까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자주 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습니다. 남북 관계는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대북 확성기 24기 철거 등 선제적 조치가 있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외교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담겼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유경 기자, 이번 내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뭔가요?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에 따른 건데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담겼습니다. 내년부터 공정수당이 지급되고 적정 임금이 보장되는데요. 먼저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년 미만 노동자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고요.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됩니다. 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되고요. 계약 만료 시 한꺼번에 받게 됩니다. 이어서 적정임금 지급 내용을 보면요.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월 정액임금이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받게 되고요. 월 정액임금이 최소한의 적정임금이 되도록, 즉 최저임금의 118%까지 일괄 인상됩니다. 네, 그럼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달라지는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1월 1일이 휴일이란 이유로 1월 2일부터 계약하는 관행도 정부가 지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되는데요. 기간제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주휴수당 지급도 명시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일해야 하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반복 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네, 사실 처우 개선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관 관리를 강화하는데요.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살필 계획이고요. 특히 앞선 해보다 비정규직이 10% 이상 늘어난 경우는 증가한 사유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상급기관이 소속기관의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최소 연 1회 점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비정규직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서 이 비정규직이 남용될 우려는 없을까요? 네, 기존에 비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을 따지는 일종의 심사 장치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라는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도 시행 7년 만에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연 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포함했고요. 파견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가 상시 업무인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또 1년 미만 계약이 정말 불가피했는지, 초단시간 근무가 필요했는지도 심사하고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등 처우 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살핍니다. 사전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공정한 심사를 위해 5인 이상으로 꾸려집니다. 이 중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으로 포함될 예정이고요. 기관의 자문 변호사는 지양됩니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 운영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최유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방 극장에서 영화 보기가 쉬워지면서 극장관은 점차 위축되고 있습니다. 영화가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기간을 유예하는 홀드백을 두고 영화계 속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율 협약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올해 1분기 극장가는 대작 탄생 속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3천만 명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다녀가며 1년 전보다 절반 넘게 늘었지만 코로나19 이전 평균 관객 수와 비교하면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줄어든 건 OTT 영향이 큽니다. 영화관에서 봐야 될 것 같다, 약간 놓치고 싶지 않다 싶으면 유행 따라서 극장 오는 경우가 있고요.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와 OTT에 올라오는 기간은 팬데믹 이전 4에서 6개월에서 최근엔 짧게는 2달 남짓까지 빨라졌습니다. 영화관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조금 기다렸다가 OTT로 보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자 극장가를 중심으로 홀드백 제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OTT 등 다른 서비스로 안방 극장에서 보기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 유예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제작사와 배급사, 극장 간의 견해차가 큽니다. 영화의 극장 상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데다 관객의 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영화계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홀드백을 제도화하기보단 상생할 수 있는 자율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한국 영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잡힌 수익 구조, 생태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협의체는 앞으로 2달 동안 논의를 이어가 8월 최종 협약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인근 지역 숙박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숙박업소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BTS의 부산 공연 날짜에 맞춰 9만 원대 숙소를 예약한 소비자. 공연 한 달 전인 지난 13일, 숙소 측은 오버부킹이 됐다며 예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해당 객실 가격은 65만 원까지 7배 이상 올라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숙박업소는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소한테 예약 취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일날에 와도 저희는 환불해 드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산 공연이 지역 경제 살리라고 열었지 팬들한테 바가지 씌우라고 열렸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비 폭등과 예약 취소 논란이 확산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숙박업소가 게시한 요금으로 예약이 확정됐다면 추가 요금을 요구할 수 없고 사업자는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들이 가격 정보를 공유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정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 달 8일과 9일에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반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은 예약 화면과 요금표 등을 미리 보관해두고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관광 불편신고센터 1330 등을 통해 상담과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강재입니다. 정부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00명을 대상으로 첫 신용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주는 7년간 신용관리 대상이 되고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사업주로부터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
한 사업주는 2022년부터 근로자에게 26억 원의 대지급금을 이용했지만 현재까지 정부에 변제한 규모는 1억 원 남짓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이 있지만 9억 원의 대지급금을 갚지 않고 있는 사업주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로 정부에 회수되지 않은 대지급금은 모두 3,868억 원. 정부가 이들 사업주 2,000명에게 처음으로 신용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1년 이상 변제금을 갚지 않고 변제 규모가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고 향후 금융거래나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임금체불 예방과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코스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3.55% 오른 8,476.1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7일 종가 최고치와 장중 최고치를 모두 넘어선 기록입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2.68% 내린 1,074.80으로 마감했습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4.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74곳 중 1,103곳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했고 485곳은 위탁 보육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86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이른바 삼행시 단체 통장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단체 통장이란 비영리 단체나 동호회 등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단체 이름의 앞글자만 3글자로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삼행시 단체 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런 삼행시 단체 통장이 사기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삼행시 단체 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체 계좌를 개설할 때 계좌주 이름에 단체 표시가 나오도록 개선할 계획인데요.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공수영장에서 장애인이나 유아, 고령자는 탈의실, 샤워실을 쓰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샤워실을 못 들어가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유아, 고령자의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공공수영장 장애인, 유아, 고령자 이용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안에는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인 탈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건립하거나 증축할 때 유아, 고령자가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가족 샤워실을 설치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청년 여성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시골 언니 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운영합니다. 시골 언니 프로젝트는 농업과 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 여성들이 먼저 정착한 여성 멘토와 함께 다양한 농촌 생활을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올해는 원주와 남원, 상주, 청도, 거창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오는 6월 29일 강원 원주와 전북 남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귀농준비와 창업준비, 지역 정착 준비형 등으로 세분화해 참가자들이 관심 분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별 교육생과 멘토들이 교류할 수 있는 통합 홈커밍데이 행사도 마련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가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의 이미지 콘텐츠가 배포됩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번에 제작한 다국어 교통정보 콘텐츠는 총 3가지인데요. 공항에서부터 서울 시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정보를 담은 여행자 유형별 교통 이용 흐름도가 있고요. 철도, 공항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별 결제 수단과 방법 안내서도 있습니다. 철도 예매나 택시 호출 같이 실질적인 이동 편의를 돕는 앱 사용법 안내선까지 포함되는데요. 모든 콘텐츠는 간단한 설명과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비짓 코리아 누리집 등을 통해 이번 콘텐츠를 배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 아동들은 학대를 당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가 이런 위기 아동들을 더 빠르게 발견하고 제때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대책들이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온 이후에 집중됐다면 이번 방안은 정부가 먼저 위기 징후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정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최근 1년간 의료 이용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제 생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아이들을 국가가 먼저 살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단계에서의 확인 절차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입학 연기를 신청할 경우 보호자 서류 제출만으로 처리하지 않고 교육 당국이 아동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대면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사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 안의 훈육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핵심인데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자녀 살해 같은 중대 범죄에는 법과 제도를 보완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사건 원인과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기반도 확대됩니다. 일반 쉼터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 장애 아동 특화 쉼터를 늘리고 여기에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전용 쉼터도 마련해 보다 전문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간 후 다시 학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심리치료와 가족 회복을 지원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말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선 위험 신호를 먼저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번 대책이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키는 촘촘한 보호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K+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주말에도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 30도 안팎까지 올라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공기질이 좋지 못할 수 있는데요. 토요일은 중서부를 중심으로 일요일은 그 밖에 영서와 전북, 광주,
경북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여기에 오존의 농도도 짙을 수 있는데요. 눈과 호흡기 건강을 위해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은 2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동안 광주 29도, 대구는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낮 최고 기온 속초 29도, 강릉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해안이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해양 환경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과 먹거리를 내주는 바다지만 해양 쓰레기와 수온 상승으로 그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초여름 문턱에 들어선 이번 주말, 바다를 찾게 된다면 잠시 마음도 쉬어가시면서 오랫도록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이라는 점도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